73세 남성이 아침에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장마비도 아니었고 뇌졸중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뜻밖의 것이었어요. 아침 자유 중 몸에 무리가 가면서 심장이 멈춘 겁니다. 드문 사례라고?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위험 신호를 보이는 환자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과 전문의 김린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60대 이상 남성분들의 비뇨기기 건강과 성건강을 돌봐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남성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정말 어려워하신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혹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자유습관이 심장, 전립선, 심지어 삶의 활력까지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아침 자유 중 가장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위험한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수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특히 네 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분이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매일 아침 여러분의 기력을 조용히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댓글에 1번 남겨주세요. 항상 댓글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눈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요. 바로 이 타이밍이 심장과 신경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자유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몸은 쉬었고 테스토로 수치는 아침에 약간 높아져 있고 아침 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충동에 바로 반응하면,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몸이 준비되기 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면 중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져 있습니다. 눈을 뜨면 몸이 다시 활동 상태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성적 자극을 시작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한국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아침 시간대에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부 남성분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 때문에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을 경험하시고 드물지만 실제로 심장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너무 빨리 자유하면 도파민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려던 아침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눈 뜨고 나서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기다리세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혈압이 안정되도록 몸에 시간을 주세요. 한국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습관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게 몸이 준비된 후에 성적 활동을 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반복되는 이 습관이 체력, 심장, 건강, 감정적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실수는 여러분의 뇌가 쾌감을 느끼는 능력 자체를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수십 년째 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 대가를 모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실수는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포르노 사용입니다. 아침에 개인적인 시간에 자극적인 영상을 틀어놓는 게 많은 분들에게 거의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라면 영향이 미미할 수 있지만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뇌와 감정건강, 성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극이 강한 영상을 보면 뇌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그 정도의 자극을 짧은 시간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둔해집니다.
전에 흥분되던 것들이 더 이상 흥분되지 않고 더 심하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흥분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뭔가를 느끼려면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필요해지고 자기 몸과의 연결, 감정과의 연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적 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친밀감이 줄어들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마저 약해집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낮 시간에 감정이 무뎌지고 머리가 막지 않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날 아침 본 영상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뇌의 회복 능력은 느려집니다. 도파민을 가지고 장난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화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억, 상상, 촉감을 활용해 보세요. 한국에서 예로부터 말하는 마음의 여유라는 게 있잖아요. 성적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되면 내도 미래의 여러분도 고마워할 겁니다.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릴 건 신체적으로 몸에 무리를 주는 행동입니다. 거의 모든 남성분이 이걸 하시면서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계세요. 세 번째 실수. 절정 순간에 숨을 참거나 몸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정말 흔한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유나 절정 순간에 숨을 참고 근육에 잔뜩 힘을 주고 온몸을 긴장시키는 습관 말입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이건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몸에 힘을 주면 특히 오르가즘 순간에 체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가슴이 조이고 혈관이 수축하고 뇌의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발살바숙이라고 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적 활동 중에 특히 혈압이 이미 올라가 있는 아침 시간에 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이 하나의 습관과 연관된 뇌졸중, 전조 증상, 실신, 심장 부정맥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즉각적인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결과도 심각합니다. 반복적인 긴장은 혈관 손상, 골반적인 악화, 심지어 신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림, 무감각,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오시는 데이 미묘한 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정은 해방이어야 합니다. 물리적 투쟁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섬세한 반응의 시스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세요. 절정이 가까워질 때 숨을 참는 대신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쾌감도 더 깊어지고 몸도 훨씬 안전합니다. 이완, 호흡, 몸에 대한 인식이 장기적인 성기능과 전반적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동맹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몸을 어떻게 만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에 무엇을 입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실수는 고통스러운 반복적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원인을 전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자유 전후에 소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간과되지만 정말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습관이 요로 전립선 전반적인 성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유 전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밤새 농축된 소변이 방광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체적 자극과 압력이 가해집니다. 전립선이 조금이라도 비대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이것만으로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거나 요도가 자극받을 수 있고 심하면 액체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 후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잔여 정액과 세균이 요도에 남아서 감염의 온상이 됩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만성뇌로 감염, 원인 모를 자결감, 하복부 압박감으로 찾아오시는 어르신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성적 활동 전후에 소변을 보지 않는 습관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전립선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실수 하나로 전립선암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건 성기능, 방광 기능, 삶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고통스럽고 재발 잘하는 염증입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전에 소변을 보면 요도를 깨끗이 하고 압력을 줄여줍니다. 후에 소변을 보면 남아있는 세균, 정액, 자극 물질을 씻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건너뛰고 계세요. 건강하게 나이 드시려면 이 단계를 필수로 만드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지키시더라도 바깥에서 안으로 물리적 손상을 주는 흔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이밍이나 내부 압력이나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을 만지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건 충격적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남성분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5번째 실수. 너무 강한 압력이나 거친 숨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물리적으로 해로운 실수이면서 동시에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압력이나 지나치게 거친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습관이 됩니다. 감각이 줄어들거나 흥분이 느려지면서 이를 보상하려는 방식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순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섬세한 조직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경의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은 더 연약해지고 신경은 더 취약해집니다. 강한 힘, 거친 동작, 꽉 쥐는 그립은 미세한 찢어짐, 멍, 심지어 신경 압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둔감화로 이어져요. 같은 쾌감을 느끼려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일부 남성분은 페이로니병이라고 해서 음경 내부의 흉터 조직이 형성되면서 고통스러운 만곡과 발기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무감각, 감각, 상실, 절정 도달 어려움을 호소하며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의 원인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거친 기계적 움직임으로 인한 외부 손상이었어요. 몸은 손상의 염증으로 반응하고 그 염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쾌감을 담당하는 바로 그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대부분의 남성분이 손상을 바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축적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각 저하였던 게 영구적인 기능 변화가 됩니다. 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은 느리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한국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쥐는 힘을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부드러운 접근과 일관된 기법이 감각을 보호하고 성기능을 노년까지 잘 유지시켜 줍니다. 부드럽게 만지고 호흡도 제대로 하시더라도 많은 남성분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감정 상태에서 자유하면 공허함과 죄책감, 심지어 우울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거든요. 6번째, 실수 감정적으로 가라앉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가장 조용히 파괴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에요. 외롭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자유하면 빨리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만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감정 조절과 정신적 회복력이 호르몬, 균형, 신경계, 삶의 목적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위안이 아니라 도피 수단으로 자유를 사용하면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 고갈의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절정 후 잠깐은 기분이 좋다가 곧바로 피로, 슬픔, 죄책감에 물결이 밀려온다고 말씀하세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의미 있는 감정적 맥락 없이 자극됐기 때문입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잠깐 올라가지만 진정한 친밀감도 없고 연결감도 없고 깊은 만족도 없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어르신 남성분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참고 사귀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신 세대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누른 채 반복적으로 자유에 의존하면 내가 쾌감을 고립과 연결시키도록 학습됩니다. 감정적 무기력, 동기저하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적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자유 충동이 느껴지시면 잠깐 멈추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한국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공원 산책 있잖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세요. 감정적 건강은 신체적 힘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쾌감은 평온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야지 스트레스나 외로움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기법도 조심하고 타이밍도 잘 맞추시더라도 마지막으로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7번째, 실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수가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보내려는 초기 경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무감각 약하거나 지연되는 오르가슴, 소변 시 자결감, 사타구니의 미묘한 통증, 전에 없던 압박감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치부하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심각한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미묘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신경이 염증을 일으켰을 때, 혈류가 제한됐을 때, 전립선이 자극받거나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을 때 힌트를 줍니다. 자유는 이런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가능합니다. 비극적인 건 많은 남성분들이 신호가 통증, 기능장애 질병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을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거나 지속적인 비뇨의 문제를 겪거나 만성 골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타났을 때 행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간단한 검진, 대하,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만 받았어도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검진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비뇨가 검진 50대 이상이시면 전립선 검사를 꼭 받으세요. 인식이 곧 예방이고 침묵은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몸의 조용한 신호에도 귀 기울일 자격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기다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본능에 귀 기울여 오신 분들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앞으로의 세월을 보호하는 걸 미루지 마세요. 자, 이 7가지 실수가 여러분의 눈을 조금이라도 열어드렸다면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당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것뿐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를 깊이 들여다볼 만큼 자신의 건강을 챙기시는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자유 자체는 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해질 때는 나이 드시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니 7가지 실수. 이것들은 조용하고 소리 없는 위협입니다. 극적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 깊이 위험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료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문제가 큰 예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습관들, 무시된 증상들, 미묘한 불균형이 커지도록 방치된 결과입니다. 결정 시 몸에 힘을 주는 것, 눈 뜨자마자 자극에 뛰어드는 것, 거친 기법에 의존하는 것, 감정 상태를 무시하는 것,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
전후에 소변을 보는 간단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 이 하나하나가 천천히 조용히 쌓이다가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수년간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 대화는 부끄러움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인식에 대한 겁니다. 더 잘 알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과 명확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 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쾌감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가상이 아닌 진짜 런걸. 여러분이 아직 살고 싶은 삶을 지탱해주는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은 게 있으시다면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내디뎌 주세요.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변화는 큰 도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내리는 조용한 선택들에서 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60대 이상 남성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호르몬, 활력을 매일 지원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단계들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장은 가장 강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M